오늘은 직전 뭐 공시 정보들을 이렇게 훑어보다가 하이로코리아라는 기업이 3년간 총 300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하고 이걸 전량 소각할 거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단기 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할 것이다 라고 이제 내용이 나온 게 있어서, 일단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같은 순이익이라도 주식 수가 줄었으니까 배당이 좀 더 늘겠죠. 같은 30%를 단기 순이익을 주더라도 주식 수가 늘면서 할당되는 게 조금 늘겠죠. 그래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걸 보고 관심이 있어서 회사 상태가 어떤지, 정말 돈도 좀 잘 벌고 하는지 관심이 있어서 기업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기업을 보니까 관이은세 밸브 쪽을 주 영업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벌써 상장된 지는 89년도에 돼서 되게 오래된 기업이죠. 석유화학, 조선, 철도 등의 다양한 분야의 사업 영역에 진출해 있다. 밸브, 피팅 모듈 등 기타 관련 제품으로서 사업에서 필수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품 라인인 거죠. 밸브나 이런 쪽에. 일단 매출액을 한번 보니까 매출액은 꾸준히 성장을 했고요. 예상치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영업이익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올해도 그 정도 이상으로 더 영업이익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겠죠. 대폭 상승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영업이익률도 올라갔다. 제품 원가가 좀 낮아져서 영업이익이 늘었을 가능성이 높죠. 제조업체다 보니까. 부채는 굉장히 낮습니다. 8%, 9%대 있고, 당좌비율도 굉장히 높고요. 부채 대비해서. 유보율도 굉장히 높죠. 자본금이 많습니다. 배당은 한 3%대. 프로젝트도 좀 되고, 이걸로 이제 마진을 잡아줘도 좋을 것 같고.
매매가 500원이고 시가총액은 3,600억. 한 1,600억 정도 되고, 이동 비율은 63% 정도 된 거야. 물건이라는 분이 지분이 가장 많은 걸 봐서 이분이 대표인 것 같고, 하이로 단조는 관련 계열사인 것 같고, 성이 문씨로 시작하는 분들은 가족인 것 같고요. 피델리티, 커드 자산운용, 베어링 자산운용, 이렇게 여러가지 세 군데에서 또 지분을 가지고 있네요. 크게. 커드 자산운용이랑 이사회랑 좀 더 단기 순이익을 배당으로 좀 늘려달라는 부분, 그 다음에 기업 구조에 대한 수정 요청에 이제 개선을 요청한 뉴스는 봤습니다. 행릉주의라고 이제 보더라고요. 이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했는데 뭐 실패는 했지만, 뭐 지금 뉴스에 나온 거는 최근에 어느 정도는 받아들인 걸로 알고요. 퍼는 예상치는 올해 예상치는 퍼가 9. 순이익의 9배 정도. PBR도 좀 낮춰져 있고요. 현금은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했지만, 뭐 공시 내용으로 봐서는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퍼는 8.2배에서 좀 왔다가 좀 올라가고 있죠. BBR도 저 속에서 이제 자산 대비 1배로 이제 항하는 중이고, 꾸준히 살짝 퍼를 보면 정체되어 있다가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매출액은 말씀드렸듯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부채, 자본, 자본이 4,100억인데 시가총액 3,600억이죠. 영업활동으로도 꾸준히 벌고 있고요. 그런데 이익은 22년도에 가장 이익은 높지만 영업활동의 이익 현금 흐름은 오히려 좀 떨어진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이익은 벌었는데 활동상 현금 흐름상으로는 조금 떨어진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ROE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 20년도에 굉장히 낮아졌다가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유보율이 굉장히 많죠. 시총 대비해서 유보율이, 자본 유보율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싸다고 느끼죠. 대규모가 아니라 통으로 산다는 그런 개념으로 칠 때는 자신이 가진 거의 주식 가치보다 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죠. 하이로 피팅, 뭐 밸브 이런 쪽으로 팔고 있고요. 뭐 부품이니까 부품 쪽으로, 그렇다고 뭐 한쪽으로 치우진 않고, 뭐 대표가 있고 대표적인 주력 상품들이 한 3개 정도 되네요. 기타까지 포함하면. 인원 현황은 조금 줄었고 급여가 좀 줄은 부분도 있고요. 근속 연수가 굉장히 높죠. 10년 이상으로. 보니까 연결 대상 회사가 각 중국, 뭐 미국, 유럽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뭐 매출 원가가 그렇게 줄지는 않았네요. 이익은 늘었는데 판관비도 뭐 없었고, 근데 이익은 늘었다는 거는 제품의 원가가 아니고 판매가를 올렸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원가나 차이가 없어서. 금융수익, 지배 구조로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고, 자산은 늘어나고 부채는 그대로고, 부채 비율은 자산이 늘는 데 비해서 부채는 늘지는 않아서 떨어진 걸로 보이고요. 유동화산이 3,100억이네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자산이 굉장히 유동자산도 많죠.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재고는 조금 늘어있는 편이고, 단기금융자산도 늘고, 매출 채권이 늘었지만 이 정도 매출의 영업이익이니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금자산이 550억.
잘 되는 기업이라 좀 부채가 많거나 영업이 좀 안 되는 쪽이면 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잘 되는 기업들이면 좀 넘어가는 게 많죠. 현금도 많고, 일단 자본금, 현금이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영업으로 인한 활동이 좀 떨어진 부분이 걸리는데, 영업활동 자산의 감소, 재고 감소. 일출액도 배당으로 뭐 많이 줄었을 것 같고, 뭐 배당 때문인지는 몰라도 현금 자산이 조금 줄기는 했고요. 실질성으로 보면은 이익률이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고, 영업이익률도 올라갔고, ROE도 올라가는 부분이고, 2020년도에 조금 많이 안 좋았던 상황이고, 2021년부터 상승해서 22년도부터 주당 순이익이 좀 많이 올라가는. 22년도에 좀 많이 올랐는데, 이게 유지될 것이냐가 좀 관건이긴 할 겁니다. 평균이 돼야 될 건데, 확 늘어가지고, 이 확 늘었던 이 부분이 유지를 될 것인가가 아마 투자자 입장에서는 봐야 될 거고요. 마지막 작년 기준으로 올랐던 걸 기준으로 하면, 만약에 그 이상을 성과를 못 내려면 주가는 아무나 떨어지겠죠. 매출액도 많이 늘고 영업이익도 많이 는 편이고, 뭐 부채 비율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탄탄한 부분이고요. 유보율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측치는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죠. 근데 당기순이익은 크게 늘지 않는 부분들이 매출액은 늘는데,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지는 않을 거다.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봄나는 거였고요. 업종 빼고 좋다. 지금 주가도 이게 코스닥도 만큼 올랐고, 19년도에부터 20년도까지 21년도에 좀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올라왔는데 뚝 떨어진 적도 있었네요.
아, 이거 기계 쪽이고, 화이력 쪽이고. 지분까지 한번 볼까요? 증여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증여 관련돼서도 이슈가 좀 있겠습니다. 매수 매도를 피델리티는 매도를 하고 있고, 이건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대. 한쪽은 팔고 한쪽은 늘리고. 한번 전체 좀 긴 기간 동안의 매출이나 실제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할 건데, 작년에 워낙 잘 됐고 과거에도 잘 됐지만 좀 안 좋았던 게 2018년도부터 조금 안 좋았네요. 2018년도부터 19년도 이렇게 떨어진 라인들이 그 시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작년 부분 올라가면서 현재까지 계속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좋죠. 이익에 잘 움직이는 부분이라는 게 그렇게 확인을 됐고, 일단 공개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A 등급 높은 편이죠. 자본금 빈도 없고, 이런 부분들은 자기 신탁 부분들이 있었고, 사업 기회는 간단하네요. 간인세 밸브, 이래서 뭐 석유, 화학, 플랜트, 조선, 반도체, 철도, 우주, 항공, 방위, 가스 등 전망이 사업에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다. 특정 뭐 분야가 아닌 거죠. 전망이 분야니까. 사업이 단순하니까 저희도 볼 때 좀 편하죠. 원재 가격은 별로 차이가 아까 봤듯이 별 차이가 없고, 가공률도 크게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네요. 중산 편이라고 보고, 계속 공장은 돌아가는 중이고 늘고 있진 않으니까 수주에 대해서 현금 자산이 은행 자산도 많고 매출 체크는 있고,
부채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위험성 관련해서는 크게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 봤으니까. 시가총액 대비해서 현금도 많고 자본금도 많은 편이라 이런 기업들은 사모펀드도 기업 개선 요구나 배당을 요구하는 게 당연하겠죠. 크게 다른 뭐 깔끔하네요. 재무제표 자체가 깔끔하고 기업 구조도 어떤 사업 방식 자체가 깔끔하게 된 부분들이라 현금도 많고 재고자산은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추이는 보면서 미리 재고를 많이 만들어 놓은 건지 매출만 일어난다면 재고자산은 또 줄겠죠. 공장 가동률하고 비교를 해보다 보면 재고는 늘고 만약에 공장 생산률이 낮다 그러면 이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판매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일 건데 공장 가동률도 높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만한 수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죠. 손익계산서 들어갔고 전년도 분기에서 영업으로 창출된 현금 흐름이 컸고요. 현금도 많이 늘고 있고 주석도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재무제표가 깔끔해가지고 분석하기가 쉬울 겁니다. 네, 35% 목표로 배당 정책을 운영을 하겠다. 비정기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고 더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깔끔하네요. 사업도 단순하고.
자, 평균을 보려고 그러면 이게 싼 게 안 쌌는지 보려고 그러면 5년 퍼가 20배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현재 퍼는 8.7배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9배 정도니까 뭐 이렇게 보는데 이 기업은 제가 볼 때는 수익에 따라서 잘 올라가요. 순이익이 증가되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매출액도 늘고 있고 이렇게 반응이 좋은 것들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게 좋죠. 자, 그러면 최고점 했던 2015년도는 어느 정도 했나 한번 볼게요. 오히려 2012년도 정도 2012년도 2만원대 그때보다는 조금 오르는 편이네요. 2012년도 기준으로 요쯤에 있던 주가죠. 네, 실적상으로는 2012년도 선에서 있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돌파한 거죠. 좀 더 이거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앞으로 투자자들도 긍정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어떤 기대감, 이 부분은 기대감이 되고요. 예상치만큼 계속 성장을 해준다 그러면 저희가 보는 거는 이 회사는 재무도 간단하고 사업 구조도 간단하고 뭐 관계 회사도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분기별로 체크할 때 굉장히 편하죠. 얘는 보고서마다 보면서 체크를 할 건데 퍼는 그렇지만 일단 순익 자체는 이 시점에서 났던 걸 바로 반응을 일으켜줬고 지금도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예상치까지 저희는 이게 계속 올라갈 것인지 분기별로 매출 영업 정도로만 체크를 하고 배당을 담보로 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 영업이익이 늘어난 거는 아마 판매가를 올렸을 거다라는 게 예상치고요. 단지 영업 현금 흐름이 조금 떨어진 부분, 시가 배당률 3%대, 그 다음에 세 군데 자산 운영에서 5% 이상 보유를 하고 있고 올해 예상치는 퍼 9배, 근데 평균 퍼 20배였다는 거에 대비하면은 이제 뭐 상승을 시작하는 건지 뭐 이렇게도 예상할 수 있겠죠. 시총 대비해서 뭐 자산이나 현금이나 굉장히 좋습니다. 예상치는 단기 순익은 계속 유지를 하는 걸로 매출은 오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익이 동일하다 그러면 아마 이쯤에서 놓을 수도 있죠. 이쯤에서 놓을 수 있죠. 이익이 증가를 돼야 되는데 저희는 이익이 실제로 매출뿐만 아니라 예상치는 정체되어 있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 이익이 증가될지 이 부분들을 봐가면서 이제 관심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 기업이 마음에 들어서 아주 간단하고 크게 이거는 제가 등록을 해야 되겠네요. 저는 등록을 해서 하이로 코리아를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된 기업들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순이익도 따라간다 그러면 바로 반응도 일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 이제 자사주 매각 소유입을 하고 단기 순이익을 한다 그러면 시가 배당도 좀 더 올라갈 거고요. 일단 현금 유보일로도 안전 마진을 잡아도 좋을 것 같고, 간만에 괜찮은 기업을 봤네요. 저는 일단 뭐 이렇게 나머지 부분, 뭐 상속이나 어떤 이제 경영 증여 이런 부분을 일단은 배제하고 바라본 기업 분석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